참. 이 이야기는 경기도 수원에서 홀로 지내는 67살 김순희 할머니에 관한 거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준호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서럽고 힘든 때도 많았지만 자식 하나 잘 키웠다며 위로 삼으셨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혼 초에는 싹싹했어요. 김치 한 통 가져다 줘도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하며 손잡았지요. 아이 낳고 직장 복귀한 후 연락도 끊겼지만 처음엔 이해했어요. 워킹맘이니 바쁘겠지, 애 키우느라 정신없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손주 예준이가 열나면 어김없이 전화와요. 어머님 오늘 둘 다 야근인데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안 봐줄 수 없지요. 마트에서 과일 사들고 병원 들러 아이 맡아줬어요. 밤 10시 넘어서 데리러 와도 고생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생일엔 연락 없어요. 바빠서 까먹었겠지 넘겼지만 3년째예요. 반찬 싸줘도 고맙단 말 없고 집 올 때 아이 맡기러만 와요. 현관 열자마자 어머님 예준이 저녁 먹였어요. 인사 없이요. 주말마다 반찬 준비하느라 새벽 5시 일어나 장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예준이 좋아하는 잡채 동그랑땡 만들고. 그런데 우리 어머님 고마워요.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당연한 일인 양 받더라고요. 명절도 그래요. 상 준비 다 제가 하는데 수진이는 설거지 제대로 도와준 적 없어요. 저는 아기 봐야 해서요 하며 소파 앉아 핸드폰 만지작거렸지요. 친정 가서는 시어머니가 다 해주신다 자랑하고 다녔대요. 지난 겨울이었어요. 허리 아파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MRI 보고 한숨 쉬며 허리 디스크 심하십니다. 수술하시고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했어요. 머리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니 혼자 어떻게 할지 막막하고 겁났어요. 그래도 아들 며느리니까 연락하면 오겠지 싶었어요. 수진아, 나 병원 입원해야 할 것 같아 보호자 꼭 있어야 한대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번 주 예준이 축구대회 있어서요. 저희 일정 빠듯해요 했어요. 숨 턱 막혔어요. 아이 축구대회가 시어머니 수술보다 중요하단 거예요. 10년 동안 뭘 해줬는데 이런 대답 나올 수 있나 이해 안 됐어요. 아들 준호한테도 준호야, 엄마 수술해야 한대 했더니 엄마 죄송해요. 회사 프로젝트 마감이라 휴가 못 내겠어요. 간병인 구해서 하시면 안 될까요 했어요. 간병인 알아보는 것도 제가 해야 하고 수술 후도 혼자였지요. 그동안 뭐였나 싶었어요. 결국 간병인 직접 알아보고 준비 혼자 했어요. 수술 전날 밤 병실에서 혼자 누워 눈물 흘렸어요. 옆 할머니는 가족 번갈아 돌봐주는데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뿐이었어요. 수술 끝나 회복실에서 혼자 밥 먹을 때 눈물 핑 돌았어요. 이러려고 그렇게 다 해줬나 싶었어요. 10년 동안 손주 봐주고 반찬해주고 아프면 달려갔는데 제가 아프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필요할 때만 있어야 하는 존재였구나. 수술하고 퇴원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수진이 전화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 외식하려는데 예준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알겠어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가슴에서 훅 올라와 단호히 수진아, 나 허리 수술했단 말 생각 안 나니? 아직 회복 안 됐어 했어요. 목소리 차가웠어요. 침묵 흐르고 아 그러셨구나 하며 끊었어요. 그 말투 기가 막혔어요. 처음 듣는 듯이요. 분명 수술한다고 연락했는데 관심 없었던 거지요. 그 후 준호 전화 왔어요. 엄마, 수진이 마음 담지 마. 바빠서 무심했던 것 같아 있어요. 무심 아니라 편할 때만 필요한 거지요. 미안해요. 한마디조차 없었잖아. 준호야, 엄마가 10년 동안 뭘 해줬는데 이런 대접 받니 했어요. 엄마, 그런 식 말씀 마세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했어요. 가족이라면서 내가 아플 때 왜 가족 아니었을까? 그때부터 마음에 결심 생겼어요. 더 이용당하지 않겠다. 내 인생 소중하다. 67년 남 위에 살았는데 이제 나 위에 살아야겠어요. 그날 밤 속 시원했어요. 참았던 말 했다는 후련함이 있었어요. 그 후 연락 끊었어요. 손주 생일, 명절 인사, 단톡방 다 나왔어요. 왜요? 묻지 않더군요. 그게 서운했어요. 정말 관심 없었구나. 10년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편리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수진이 문자 몇 번 보냈어요. 어머님 예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손편지까지 보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밑에 예준이 방과 후 데려다 주실 수 있으세요. 보자마자 마음 식었어요. 정이 아니라 편리함으로 찾는구나. 결국 전화번호 차단했어요.
베란다 택배 상자도 안 열었어요. 뭐든 진심 아니면 필요 없어요. 마음 없는 선물 의미 없어요. 처음 외로웠어요. 주말 반찬 만들던 습관으로 새벽에 멍하니 부엌에 있기도, 예준이 목소리 그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달았어요. 그 외로움보다 큰 상처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였어요. 요즘 혼자 밥 잘 먹고 수원 문화센터 그림반 다녀요. 경로당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친구들 생겼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나 위에 시간 쓰는 게 행복해요. 그림 그리며 아, 내가 이런 재능 있었구나 놀라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 계획 세워요. 그동안 가족 돌보느라 못한 것들 이제 해요. 67세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이에요. 연락 끊으니 마음 편해졌어요. 언제 부탁 전화 올까 긴장 없어지니 잠 깊게 자고 식욕 돌아와요. 처음 혼자 밥 서운했는데 이제 좋아하는 거 해 먹어요. 예준이 안 먹는다고 매운 거 못했는데 이제 내 입맛대로요. 김치찌개에 참치 듬뿍, 된장찌개에 고추, 송송 매콤하게 끓여 먹으니 맛있어요.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채화 배우는데 선생님이 순희 씨 색깔 감각 좋으시네요 했어요. 67년 처음 들은 칭찬이었어요. 그동안 밥 잘한다, 반찬 맛있다 뿐이었는데 예술 재능 있었구나 싶었어요. 같은 반 할머니들과 친해졌어요. 비슷한 고민 많아요. 자식 뒷바라지로 본인 인생 없었대요. 여기서는 자기 이야기해요. 오늘 무슨 꽃 그렸다, 어떤 색 써봤다 이런 게 즐거워요. 수업 끝나 커피 마시러 가고 공원 스케치 가요. 신기하게 자식 자랑 며느리 흉 안 봐요. 모두 지금 순간 즐기고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과거 매이지 않고 지금 사는 사람이요. 요즘 가족은 혈연만 아니라는 생각 들어요. 그림반 할머니들이 더 가족 같아요. 허리 아프다고 하니 걱정해 주시고 병원 갈 때 같이 가주시고 회복되니 기뻐해 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아닐까. 특히 정숙이 언니 든든해요. 3살 많고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15년 사셨어요. 자식들 같이 살자 했는데 거절하셨대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면서요. 그 말 인상 깊었어요. 언니가 순이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무 많이 주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했어요. 눈물 핑 돌았어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차갑게 한 건 아닐까? 아들한테 요구 많았나 자책했는데 언니 말이 맞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게 문제였어요. 이제 베푸는 것 다시 생각해요. 필요한 사람,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림반 할머니들 아프시면 병문안 가고 생일에 작은 선물 해드려요. 고마워하시는 게 뿌듯해요. 그런데 내 아들네는 그런 말 안 해줬어요. 10년 생일 케이크 사가고 명절상 차려주고 아이 봐줬는데 고마워요 기억 없어요. 이제 비교되니 알겠어요. 진짜 가족은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손주 안 보고 싶냐 물어요. 물론 그리워요. 예준이 할머니 하며 달려올 때 동화책 읽어주던 시간 생각나요. 하지만 그리움보다 자존감 커요.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남 위에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들 키우고 며느리 눈치, 손주 돌보고. 그런데 나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67년 처음 나에 대해 생각해봐요. 수채화 그리며 노란색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해바라기, 개나리, 레몬, 노란색 칠할 때 마음 밝아져요. 바다 그림도 좋아해요. 파란 하얀 파도 그리면 시원해져요. 이런 걸 67에 알았어요. 요즘 제주도 여행 계획 세워요. 정숙이 언니랑요. 가족 눈치 보느라 멀리 못 갔는데 이제 자유로워요. 급한 일 있으면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처음 무서웠어요.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 많았어요. 하지만 쓸데없었어요. 혼자서도 잘 살아요. 오히려 눈치 안 보니 건강해졌어요. 병원 택시 타고 가고 아프면 간병인 쓰면 돼요.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였어요.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는데 돈 주고 전문가 맡기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요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이에요. 베란다에서 커피 마시며 그림 계획 세우는 시간이요. 아무도 깨우지 않고 부르지 않는 조용한 시간이에요. 온전히 나 자신이 돼요. 그림 실력 늘었어요. 선생님이 순희 씨 그림 마음 따뜻해서 보는 사람 편안하게 해줘요 했어요. 기뻤어요. 그림이 위로될 수 있다니 뿌듯해요.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 열었어요. 반 할머니들 그림 모아 일주일 전시했는데 많은 분들 와주셨어요. 제 그림 앞에서 예쁘네요 하시니 행복했어요. 이게 성취감이구나 싶었어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홀몸 노인 도시락 배달요.
저보다 외로운 분들 많아요. 도시락 들며 안부 묻고 이야기 들어드리는데 제가 위로받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요. 90세 할머니 자식들 서울에 있어서 명절 혼자 지내신대요. 순희 씨는 복 많아요. 젊고 건강하잖아요 했어요. 맞아요. 아직 67, 건강하고 할 일 많아요. 그동안 미래 걱정하느라 현재 놓쳤어요. 이제 매일 소중해요. 눈 뜨면 오늘 뭘 하지 기대돼요. 그림 그릴 수 있고 친구 수다 떨 수 있고 새 곳 갈 수 있어요. 선택권 제게 있어요. 만약 아들 며느리가 이 이야기 듣는다면 원망 안 해요. 실망했을 뿐이에요. 가족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게 슬픈 일 알았어요. 부모님께 도움받고 계시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인생 꾸미고 아플 때 있어요. 고마워요. 한마디가 큰 힘 돼요. 이제 기대 안 해요. 제 인생 살아갈게요. 밀린 것들 해볼게요. 외국 여행 가고 새 취미 배우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 보낼게요. 가족청 나누고 싶으면 받기만 말고 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안부 물어보세요. 진짜 궁금해서 묻는 안부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시어머니를 베이비시터 생각 마세요. 그분들 젊은 시절 꿈 있고 지금도 삶 있어요. 도움받을 때 고마워하고 가끔 그분 위해 해주세요. 10년 기다렸어요. 언젠가 고마워할 줄 알겠지. 제 마음 알아주겠지. 하지만 사람 쉽게 안 바뀌어요. 더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변했어요. 기다리지 않기로요. 지금도 가끔 연락 와요. 명절 전 반찬 놓고 간다든지 예준이 편지문 앞에요. 하지만 받지 않아요. 진심 아니면 상처받을까 봐요. 언젠가 진심 사과하고 관심 가져주면 다시 생각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는 시간이거든요. 67년 만에 처음 제 자신 위에 사는 시간이에요. 소중해서 빼앗기기 싫어요. 아, 여러분,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 가능해요. 용기 내세요. 자신의 인생 소중히 여기시고 건강 잘 챙기며 따뜻한 날들 보내세요.